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널을 아침마다 주로 저널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병 소식은 각종 위클리 리포트라든지 프로메드와 같은 공익성 어떤 감시 정보 체계를 보고 파악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그 김상욱 교수하고 유시민 작가 두 분의 유튜브 방송을 듣고, 유시민 작가는 이는 MC 제곱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셨고, 김상욱 교수님은 판타레이라는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오래전 것이긴 합니다만, 판타레이를 사서 단숨에 읽지는 못했고 이제 쭉 보는 중에 제가 아침마다 주로 NEJM, 란셋, 네이처, 사이언스, 자마, BMJ 이런 주로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주로 감염병 위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실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흥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리고 있는데, 그 판타레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물론 그 앞부분에는 아주 재미있는 시류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문명의 발달이 커피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술이 줄어들고 와인 문화에서 커피 문화로 전환됨에 따라 학문적 토론의 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게 살롱의 창설이고, 또 편지 쓰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진행되면서 결국 저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앞쪽에 나오고요. 뒤로 가다 보면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네이처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3대 저널, 가장 오래된 저널을 꼽으라고 하면 사이언스, 셀, 네이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학 부분에서의 3대 저널이라고 하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NEJM, 더 란셋, 그리고 자마 이렇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이처의 출발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1869년에 영국에서 창간됐는데, 그 내용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하면서 진화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자 그 다윈의 열렬한 지휘자가 된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다윈이 이 진화론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주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 당시 영국의 왕립 학회, 즉 그 모든 학회에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코플리 메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메달을 다윈이 따게 해주자. 두 번째로는 그 X클럽이라고 와인을 시음하는 클럽을 구성을 해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널리 학술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로 코플리 메달을 찰스 다윈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클럽 X는 원래는 와인을 시음하는 협회로 출발을 했는데, 다윈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널을 이제 창간을 하게 된 거죠. 1864년에 자연사 리뷰라는 내추럴 히스토리 리뷰라는 저널을 창간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로 바로 폐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리더스라는 평론지를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폐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참여했던 편집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그 노만 로키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판타레이라는 책에 나오지는 않았고 어디든 검색하면 나오게 되니까 1869년에 다시 창간하게 됐는데, 기억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1864년에 최초로 만들었던 것이 자연사 리뷰의 내추럴 히스토리 리뷰의 내추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간 후에 이름을 네이처지라고 쓰게 된 것이 1869년 네이처지의 출발이고, 여기에 창간 후에 권도문을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헉슬리, 열렬한 다윈의 지지자이자 종의 기원이라는 학설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던 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네이처지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언스지하고는 아주 오랜 라이벌입니다만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네이처 저널이더라고요. 저도 뭐 아침마다 찾아보게 되고, 물론 주로 정기적으로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고 분야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널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뭐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만, 네이처지를 보게 되면 이 네이처지의 뒤에 찰스 다윈의 과학적인 진화론을 설파하는 데의 노력했던 토마스 헉슬리, 그리고 그때 수많은 지식인들의 엑스클럽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보게 되면 NEJ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거기에 이제 의사의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고요. 거기 연도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만 감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의 의무대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무대대는 뱀이 2마리가 감겨 있거든요. 지금 바뀌었는지 의사협회 표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NEJM에 나온 연도는 1812년, 1823년, 1828년, 1928년 이렇게 4개의 연도가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NEJM의 출발은 1812년에 창간이 됐습니다만, 논문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811년에 신청을 한 보스턴의 존 콜린스 워렌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때의 이름은 매사추세츠주가 뉴잉글랜드라고 불렸으니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앤 서저리 앤드 콜레터럴 브랜치스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긴 이름이었는데 창간할 때는 여기에 메디칼이라는 이름이 하나 추가돼서 창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28년 2월에 저널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한 저널이 바로 보스턴 메디컬 인텔리전서라는 저널인데, 그 저널이 1823년에 창간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1812, 1823, 1828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28년도에 NEJM의 풀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스턴 메디컬 앤 서지컬 저널로 바꾸고 이제 매주 창간이 되다가 1921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의학협회,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서울시 의사회 이런 데가 이 저널을 $1, 단돈 $1에 사들여 가지고 1928년에 NEJM, 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팩트 팩터가 소위 NEJM이 가장 높죠. 물론 코로나 기간 중에 잠시 란셋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NEJM, 란셋, 자마 세 가지의 의학 저널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리더들의 역사도 잠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은 네이처에 대해서, 이것이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설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래되어서 창간되었다는 얘기. 여러분도, 저도 뭐 선전은 아닙니다만 김상욱 교수님이나 유시민 작가 두 분의 추천하는 책은 실망스럽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한번 드시면 판타레이, 그리고 E는 MC 제곱이라는 제 수준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책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저널의 역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